안녕하세요. 허진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객들과 1차 상담을 하고 고객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때 포트폴리오라는 걸 짜잖아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걸 짤 때 금융상품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금융상품을 이렇게 추천할 만큼 사실은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알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요즘 트렌드에 맞고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났을 때 잘한 선택이다. 고객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이 좀 동의할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 소개를 좀 드려볼 겁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돈을 모아가는 단계가 있고 돈을 굴리는 단계가 있고 또 목적에 따라서 뭐 은퇴, 뭐 절세 이런 목적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먼저 돈을 모아가는 단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사실 돈을 모아가는 단계는 우리가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확정성을 제공하는 것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불확실성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자금의 규모가 작을 때는요, 투자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를 권고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100만 원에 10% 수익이 난다면 10만 원이죠. 그쵸? 내가 10만 원이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10만 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밤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00만 원에 10%다. 그럼 50만 원이잖아요. 또 1000만 원에 10%다.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이처럼 돈의 규모가 클 때는 수익률을 내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집중하고 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지만 돈이 작을 때는 수익률을 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메리트가 좀 적은 이런 게 있고요. 이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규모와 투자 기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모아갈 때 보통은 1년, 2년 뭐 이렇게 짧게 돈을 모아가잖아요. 이렇게 짧게 돈을 모아갈 때는 사실은 투자를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닥치고 돈을 모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실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긴 하죠. 자, 그래서 저는 목돈 만들기, 목돈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1년 돈을 모아서 100만 원씩 모은다 해도 1200만 원이고 사실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초년생들이 50만 원씩 저축을 한다 칠게요. 또는 80만 원씩 저축을 해서 1년에 1000만 원을 만든다 칠게요.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위로 계산한다 하게 되면 이자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간신히 6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만들어서 돈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들은 이 돈이 만기가 되기 전에 이미 사용할 것을 먼저 정해놓고 해약을 하거나 만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돈을 모아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소비되어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돈을 모아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 기간을 3년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 괄목할 만한, 쓸만한 이런 목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사회초년생들은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아주 작은 부분은 경험하는 데 집중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돈 만들기에는 어떤 컨셉이 바람직하냐? 은행 적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고정금리 부사채 적립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발행어음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CMA에 있는 발행어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발행어음은 적립형 발행어음도 있어요. CMA 아닙니다. 연 5% 줘요. 자, 그 다음에 거치형 발행어음도 있습니다. 연 5% 줍니다. 자, 이렇게 발행어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발행어음을 한국 원화로 진행하는 발행어음이냐, 달러로 진행하는 발행어음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목돈 만들기에 대해서는 3년 목표로 제대로 된 목돈을 만들어 가는 이런 플랜들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 1년 만기 돼서 갱신해서 2년, 3년 가는 것보다 3년 만기에서 중도 해지하는 것이 고객에게 심리적으로 훨씬 목돈을 규모 있게 설계하는 데 바람직하고요.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갱신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목돈 운영에 대한 부분은 3년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발행어음에 대한 이제 부분, 발행어음 달러형으로 했을 때 1년 5% 정도 주고요. 담보부 금전대차, 담보부 금전대차는 부동산 운영 수익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빌리는 거죠. 이제 11%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ETF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 주가 연계형 ETF. 확정 수익은 제공하지 않지만 예상 수익은 연 10에서 20% 정도. 자, 5년 이상 운영한다라고 하면 미국 리치, GNL이라고 하는 미국 리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9% 정도 배당을 주고요.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어요. 달러 차익도 누릴 수 있고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고 달러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달러 차손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인 프리미엄. 세금은 15.4% 세금을 내고요. 자, 주가 변동으로 배당 수익이 차등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이자는 9%를 주지만 달러 변동이나 주가 변동에 의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2%에 못하는 이런 기준값이 낮아지니까 생기는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고 대여 리츠. 우리가 지금 강남에 아트볼트 금고 대여를 하잖아요. 리츠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월세를 나눠주는, 월세를 쉐어하는, 렌탈료를 쉐어하는 기준이 리츠와 같기 때문에 제가 금고 대여 리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트볼트이고요. 연 7% 보장을 해드립니다. 자, 권리금을 이제 추가 프리미엄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제 중간에 해지한다거나 만기가 돼서 이제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고요. 자, 세금은 내 금고에 내가 월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3.3% 비용을 뗍니다. 자, 인도 ETF 확정 수익은 없지만 예상 수익은 연평균 10에서 20% 정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묶어놓은 것은 중간에 미국 뭐 GNL인 리츠나 인도 ETF는 중간에 변동폭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변동폭에 대해서 어,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5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자, 5년 안에는 내가 아무리 바닥을 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내가 그 기간 안에 다시 만회해서 수익을 확실하게 제공해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이제 부분을 5년으로 본 겁니다. 자, 목돈 운영, 은퇴까지 생각을 한다면 미국 리치 추천을 합니다. GNL 9% 주고요. 9.9를 줍니다. 사실은 10%를 거의 30년 가까이 줬는데 2020년부터 9.9로 떨어졌고요. 자, 얘는 시세 차익과 추가 프리미엄, 배당 소득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소득이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변동에 대한 차익에 대한 모수가 작아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죠. 달러로 인해서 모수가 작은 것에 9%, 주가 변동으로 모수가 작아진 것에 대한 9%, 이런 형태의 들쑥날쑥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금고 대여 리츠, 우리 강남 아트볼트 7%, 권리금 추가 프리미엄 있고요. 월세 소득을 받는 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소득이 고정적인데 다만 10년마다 갱신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왜 10년마다냐라고 하냐면요. 법이 근거되어 장기 임대 분양이거든요. 얘 10년이 법으로 맥스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절세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미술품 렌탈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고요. 개인 및 개인 사업자는 소득공제 펀드를 통해서 절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은 소득공제 펀드를 가입한다 하더라도 절세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